지난 3일이죠. 전북 전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했던 말이 논란이 됐는데요.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. 일국의 대선 후보라고 하기엔 너무도 가볍게 자기 말을 뒤집는 모습을 보여서 그게 패러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이 후보가 누군가의 호칭 앞에 존경하는 이런 표현을 붙였던 게 전부 거짓 아니냐, 그런 취지의 패러디인데요. 물론 대중들이 모든 정치인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꼬투리 잡듯이 패러디하진 않죠. 그간 보여온 행보,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진 이 사람의 인상, 그 인상에 부합하는 면이 있냐, 그런 조건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만족됐을 때 패러디도 나오지 않나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기 어렵다, 그런 인상을 다시 한번 준 이재명 후보의 발언, 살펴보는 시간 함께 하시죠. 이 후보는 3일 청년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,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나흘 뒤인 7일이죠.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, 이런 식의 후속 발언을 냈죠. 사실은 그렇죠. 이번 패러디 사태도 그렇지만 일국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벼운 언행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자체, 그게 문제입니다. 사실 저는 지금 앞으로 이게 계속 더 논란이 된다면 이 후보가 어떤 식의 해명을 내놓을지 짐작이 가요. 보통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존경하는, 이렇게 수사적 표현으로 쓰지 않냐, 그렇게만 붙인 거지 진심으로 박 대통령의 개인적 삶이나 정치인으로서의 성과, 그런 걸 존경한다는 뜻은 아니었다, 이 맥락이 그게 아니다, 이런 식으로 해명을 낼 텐데요. 만약 그렇다고 하면 말을 그렇게 가볍게 해서도, 일단 뱉은 말이라면 그렇게 가볍게 뒤집어서도 안 되는 거였겠죠. 존경하는 이 표현이 정치판에서는 단순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말은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이게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는 뜻일 수도 있죠. 실제로 기억을 더듬어 봐도 국감이라든지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의원들 간 호칭에는 꼭 존경하는, 이런 표현을 앞에 붙이는 걸 볼 수 있죠. 정치적 사안을 두고 마구 다툰 다음에도 의원들이 상대당 의원더러 내가 아까 당신 처음 부를 때 존경하는 이렇게 붙였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아냐, 그런 말을 하는 걸 저는 단 한 번도 본 일은 없습니다. 결국 이 후보의 이번 발언은 말과 행동이 가지는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린 자충수 중의 자충수가 아니냐, 이렇게 보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말 바꾸기에 대한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죠.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, 이렇게 했더니 내가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, 이 후보는 이렇게도 말 바꾸기 할 사람이다, 이렇게 쓴 댓글이 지금 4,000명 넘게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. 패러디할 재료가 끝이 없죠.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더니 진짜 섬기겠다는 줄 아냐,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아냐, 문정부 정책을 좀 비판했더니 내가 진짜 비판하는 줄 알았냐, 이렇게 그동안 이 후보가 했던 거의 모든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. 그런 논리를 사실 이 후보 스스로가 제공한 셈이니까요. 대한민국 진보 세력의 위선과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지난 5년 동안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단 한 사람을 꼽는다면 조국 교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이 조국 교수는 과거에 자신과 싸우고 있냐, 이런 조롱을 들을 정도로 과거에 해왔던 수많은 언행들이 발목을 잡았는데요. 그 중에서도 압권은 이거였죠.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빈다고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. 바로 그때가 이 파리를 때려잡아야 할 때다. 그런 발언입니다. 이게 누군가의 잘못이나 과실이 발견됐다면 그 사람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 절대로 믿지 마라,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, 그런 취지의 내용인데요. 이것뿐만이 아닙니다. 루쉔의 발언을 직접 인용해서 이런 글도 쓴 적이 있네요. 비슷한 취지죠.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다면 그 개를 절대 구해줘서는 안 된다.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. 그러지 않는다면 개가 무태 나와서 다시 사람을 물 거다. 이런 글을 인용했죠.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들이 발굴된 계기가 뭐였습니까? 바로 조국 사태죠. 조국 장관의 수많은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과하지 않고서는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논란의 여지가 뚜렷했던 사실들에 대해 조국 장관이 사과했을 때, 바로 그때 발굴된 것이었습니다.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하게 된 생각이 뭐겠습니까? 바로 두 가지겠죠. 첫째, 민주당 인사들은 과거에 자신과 싸운다는 말이 나올 만큼 자기 모순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것. 그리고 둘째, 바로 그 거짓된 태도, 자기 모순적 태도 때문에 이들이 국민들에게 하는 말도 믿기가 어렵다. 바로 이런 것이겠죠. 실제로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선대위 캠프에서 터져나오는 여러 논란을 보면 이 후보 측이 열심히 설파하는 달콤한 말들을 믿기가 어려워집니다.
과연 저게 진심일까 싶은 생각이 종종 드는데요. 최근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죠.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라는 시위대가 있는데 이 시위대가 이 후보 앞에서 항의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 후보가 이렇게 대응을 했죠. 그 항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커녕 어떤 대화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는 다 했죠? 이렇게만 반문하고 자리를 떠나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요. 그 시위대의 주장이 이 후보의 생각과 달랐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사법시험을 통과한 법률가 출신에다가 고위공직을 연임한 이 후보의 귀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도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.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, 고민은커녕 대화나 논의를 나눌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,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러나 설령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이 후보의 신분은 뭡니까? 일국의 대선 후보죠. 일국의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, 국민 통합을 외치는 사람이 보일 태도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자신과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,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냉소적으로 무시해버리는 이 후보를 보면서 국민들로서는 어쩌면 저게 진짜 이 후보의 모습이 아닐까? 이렇게 이면의 본 모습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. 정치인이 말뿐인 직업, 말을 하는 직업만은 결코 아니지만 결국 이번 이 후보의 가벼운 발언과 이어지는 패러디 사태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. 우리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둘 중 하나의 판단은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이 후보가 자신의 말이나 생각을 굉장히 가볍게 바꾸는 사람이거나 이 후보가 겉과 속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거나.